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관련된 게스트를 한번 모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요, 2027년까지 국내 스포츠 산업 규모를 100조 이상의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런 청사진을 밝힌 바도 있는데, 오늘 라이프 인 넘버스의 게스트는요, 스포츠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국내 유수의 구단 프로팀의 스포츠 심리 주치의로 활동 중이신 한덕현 교수님을 오늘 게스트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현직 의과대학 교수시면서 네.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 팀 닥터죠. 팀 닥터. 네, 네. 네. 어느 구단? 그 야구는 LG 트윈스에 있고요. 축구는 FC 서울에 있습니다. 네. 우승하셨네요. 네, 29년 만에 통합 우승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0을 주셨어요. 네. 스포츠 정신의학과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0. 스포츠 원래 심리가 있고 스포츠 정신의학이 있는데 그 네. 기원을 따지면 예. 사실은 스포츠 심리는 운동 선수들이 신체적으로 막 운동하는 거에 예.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어떻게 더 잘하게 만들지. 전문 용어로 스포츠 퍼포먼스 이넨스먼트라고 하는 수행 능력의 향상이라고 향상시키는? 하는 아주 확실한 목표가 사실은 스포츠 심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 심리가 가장 활발하게 인류한테 딱 와닿은 거는 1950년대입니다.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쟁 대신 이제 치러졌던 미국과 소련의 어떤 경쟁에서 전쟁 말고 또 하나의 전쟁이 있어서 선수들을 가장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그 요인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의 방편을 사실은 스포츠 심리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처음에는 뭐 이기고 금메달 따고 소위 말해서 나라에서 영웅으로 접대받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은 좋았는데 그렇게 몇 년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난 뭐지? 나의 정체성은 과연 뭐지? 동독의 가장 그 유명한 수영 선수 중에 하나가 오토라는 여자 선수가 있었는데요. 네, 기억나요. 그분이 5관왕인가 6관왕 예. 수영 전 종목을 거의 남자 기록에 맞먹는 걸로 했는데 네. 그분이 나중에 스테로이드 과잉으로 거의 인체적으로 완전 망가지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어떤 선수를 스포츠의 기계로 만들어 버리는데 어떤 스포츠 심리도 하나의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분인 아놀드 바이저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정말 운동을 기가 막히게 잘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테니스 ATP 키 랭킹 100위까지 드시는 엄청난 분이셨어요. 예. 그 정도면 거의 프로의. 네. 그래서 수준인데? 그분은 원래 테니스로 이제 선수 생활을 하시려다가 예. 갑자기 이분이 소아마비에 걸리시면서 운동을 못 하게 되셨어요. 어허. 그러면서 할 게 없으니까 참 이야기가 그렇지만 할 게 없으니까 공부를 해서 미국에 있는 의대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포츠 정신의학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스포츠 정신의학의 제일 모토는 선수를 선수답게 만드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실력만을 보여주게끔 하는 게 스포츠 정신의학의 모토가 된 거고요. 스포츠 정신의학 처음 시작할 때 선수들이 저한테 안 왔어요. 저를 만나면 뭔가 문제 있을 것 같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 갑자기 또라이로 변해버린다는 이런 선입견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감독 코치님이 선수가 뭘 잘못하면 네. 벌로 저를 만나라고 그랬었거든요. 어이구. 네, 너 저 사람 만나서 반성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너 한 교수님 보낸다. 네. 그런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할 때 제 뒤통수를 한번 탁 때리는 선수가 몇 명 있었어요. 2군에서 계속 1군으로 올라오고 싶어 하는데 예. 이 불안이나 막 이런 떨림 때문에 못 올라온 선수가 있어서 제가 그 선수에 대해서 뭐 가정사 아니면 개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막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거는 전혀 얘기를 안 했죠, 일부러. 왜냐하면 네. 스포츠 정신의학은 고결하게 선수를 있는 그대로 정체성을 살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야, 퍼포먼스는 얘기하지 말자. 우리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불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는데 이 선수가 다 좋아졌어요. 진짜 한 6개월 뒤에 1군? 1군으로 못 올라왔어요. 근데 2군에 있으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선생님 저 마음도 너무 편해지고요. 이제 떨리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2군에 있어요.
그럼 어떤 게 행복입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야, 이게 제가 학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스포츠 정신의학과 현실에 있는 스포츠 정신의학이 이게 다르구나.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정말 뒤통수 한 대 맞은 걸로 퍼포먼스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죠. 편안하게 2군에 있는 선수보다는 네. 조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1군에서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하죠. 그게 바로 프로 선수의 정체성입니다. 음. 예, 그게 프로이고 그렇게 하는 게 프로 선수인 거죠. 1군, 2군 선수들이 뭐 예를 들면 한 뭐 5, 60명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선수들 다 이렇게 관찰하거나 이렇게 면담을 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한 팀을 맡으면 음. 그 팀에 있는 선수들하고는 거의 다 이제 면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프로야구판에 들어온 지는 한 20년 됐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신체적인 어떤 프로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의 근육량은 얼마고, 뭐 스피드는 얼마고, 파워는 얼마고, 부상 부위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쫙 기록되는 선수 개개인마다 프로파일이 있거든요. 프로파일이 있는데 저희 이제 팀은 심리적인 그런 프로파일을 쫙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전지훈련 같은데 이제 쫓아가면 네. 밤마다 이제 훈련 끝나고 나면 밤마다 이제 불러서 한 명씩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심리적 프로파일을 심리적 만드는, 컨디션이 지금 어느 수준이다. 네.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불안 수준은 다른 선수에 비해서 어떻고 그러니까 그런 개개인을 분석하게 되면 팀 전체가 분석이 되고 팀 전체가 다시 뭐 야구 같으면 뭐 투수, 포수, 야수 이렇게 나눠지고 축구 같은 경우는 뭐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 포지션의 별로 또 특성이 나오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승률, 네. 팀의 퍼포먼스하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측정이 됩니까? 선수들의 어떤 정신적인 안정감이 좋게 나오는 시즌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시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성적하고의 이 상관계수가 어때요? 근데 처음 제가 전지훈련 처음 따라가 한 3, 4년은 전지훈련장에 가면 모든 팀이 다 우승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승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요. 다들 가능성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지훈련 가서 투수들한테 너 올해 몇 승 할 거니? 그리고 물어보면 다 입승이야. 승수가 네. 경기 수보다 2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144경기의 승수를 다 더하면 280승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선수들 다 자기가 한다는 승수를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전지훈련 따라가고 한 5년 6년 차가 되면서부터는 이게 이 팀이 이 선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놓고 보서는 어느 정도 가겠다라는 게 대충 이제 예측이 되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사실은 팀 안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제일 먼저 하는 건 분석입니다. 이 팀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혹은 스스로 느낄 때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제 1번입니다. 소위 말해서 타격 1위를 하는 선수와 2군에서 단 한 번도 1군으로 올라오지 못한 선수와의 어떤 실력 차이는 이미 그 친구가 드래프트를 통해서 프로로 왔다면 전 그 신체적인 혹은 기능적인 실력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가 거의 20년 넘게 스포츠 정신의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어쨌든 당신들은 퀄리피케이션 돼서 이 프로 무대에 온 선수들이고 하기가 대부분은 거기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경쟁률이 100대 1, 1000대 1 되는 경쟁률을 뚫고 그렇죠. 프로 선수로서 유니폼을 입었는데 당신이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데 보통 자기의 하던 대로가 아닌 자기 이외에 딴 사람을 여기 불러와서 자꾸 그거를 하려고 하니 예.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제 미치는 거죠, 진짜. 그리고 자꾸 그 오류에 빠지게 되고요. 올림픽에 나가서 제가 올림픽 선수들도 가끔 상담을 하는데 올림픽 선수들이 이제 면담 끝날 때쯤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금메달 따고 올게요 하고 오면 다시 일로 와. 그래서 그 얘기 하지 마. 그냥 당신이 4년 동안 연습하고 4년 동안 그냥 하던 습관대로만 하고 와. 그런데 은메달이야. 그럼 은메달 걸고 와. 그런데 금메달이야. 그럼 금메달 걸고 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전엔 링에서 내려오지 마.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나 네. 뭐 저희 성장기에는
가서 죽어. 네. 어? 오지 마. 네. 뭐 그런 분위기. 네. 근데 대부분 그 얘기를 안 들은 선수들이 다 금메달 따왔어요. 거기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잃어버리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불러와서 경기하는 사람들은 다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다라고 네. 하고 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선수의 은퇴 후가 별로 안 좋은 케이스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완전히 그냥 소진돼 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스포츠도 그렇고 네. 어떤 다른 일들도 사실 쭉 인생의 여정 네.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될 텐데 좀 단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음,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뭐거나 저는 스포츠를 즐깁니다라고 할 때 즐기는 게 뭐야 도대체 어떤 게 즐기는 거야 얘기할 때 정말 많은 선수들이 오해하는 게 막 승리에 이겨서 막 승리의 기쁨을 느끼는 게 즐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건 즐기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희노애락이 있듯이 내가 운동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연습 많이 했더니 좀 잘 되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났어. 아 괴로워.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하는 그 극복하는 단계 이거 자체가 스포츠를 즐기는 거죠. 넘어서고 싶은 숫자로 18.44를 주셨어요. 네. 어떤 의미죠? 야구장 투수에서 포수까지 거리가 18.43m. 그렇군요. 네. 근데 투수가 계속 볼볼볼볼 하고 있으면 이제 네. 투수 코치 혹은 감독님이 가시잖아요. 네. 그럼 가서 무슨 얘기할지 되게 궁금하시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야 스트라이크 던져. 야 잘 던져. 정신 차려. 네. 아, 선수는 정신 차리고 싶죠. 스트라이크 던지고 싶죠. 볼을 지금 6개 더 연속 던졌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라는 말이 사실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투수 코치나 감독님이나 이렇게 부탁할 때 감독님 가셔서 스트라이크 던져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야 왼손 타자니까 그냥 무릎 쪽으로만 던져. 그렇게 어떻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사실은 해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어떻게를 이야기하는 걸 저는 꼭 감독님이나 투수 코치님이 가서 해줘야 될까? 이 스포츠 특히 프로 스포츠 판에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가면서 네. 어떤 융합된 학문, 융합된 어떤 사회로서 이게 갈 때 진짜 국민들이 더 좋아하고 즐기는 스포츠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 근데 교수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원래 이제 스포츠 정신의학, 네, 정신과학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이번에 또 LG 트윈스 우승했으니까 네. 우승 2번 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모셨는데 사실 스포츠 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직, 네. 우리의 회사, 우리의 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에도 팀 닥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머니볼인가요? 네, 그 영화를 저도 몇 네. 번을 봤는데 네. 처음에 엄청난 그 선수 출신 그 코치진들의 네, 장벽에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네. 근데 과학적으로 네. 혹시 모르겠네요. 의사 출신 1호 저는 야구단 사장이 되실지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예. 평창 올림픽 과학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빙상연맹 과학훈련위원회에 대한 프로그램과 네. 그것들을 다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융합은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그 한화그룹에서도 이게 스폰을 하는데 회장님 이글스를 우승으로 이끌 교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해볼만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꿈 이루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늘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감하죠. 네, 감사합니다.